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T1에서 지방, 펫이 밝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T1, E1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왜 펫이 밝게 보일까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을 항상 할 때는 이원 시간이 빠른 물질이 밝게 보인다. 이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원 시간이 빠르면 왜 밝게 보일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제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MRY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T1에서 지방이 밝게 보이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이완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 시간이 빠른 지방이 왜 밝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T1 강조 영상에서 지방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요 말과 일맥상통하죠. T1 강조 영상에서 이완 시간이 짧은 물질이 밝게 보이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완 시간이 짧은 지방이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T1 weighted image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완 성분이 T1 relaxation time이 짧은 이러한 펫 성분들은 밝게 보이면서 이렇게 CSF처럼 어두운 물 성분들은 어둡게 보이는 거죠. 여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스파인에서도 이렇게 CSF가 어둡게 보이고 디스크 스페이스도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T1에서 어둡게 보이는, 뒤쪽에 있는 펫은 밝게 보이는 이런 경향을 띱니다. 왜 T1에서 이렇게 펫이 밝게 보이고 물이 어둡게 보일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은 권율 장군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1593년도 뭐 임진왜란 당시죠. 그때 뭘 승리로 이끌으셨던 분이냐면 바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주대첩, 행주산성 아시죠? 그 행주산성에서 왜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여인들의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여인들이 날라서 올라온 왜적을 무찔렀던 데가 바로 요 행주산성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권율 장군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행주대첩 얘기를 하느냐, 약간 극단적이고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주산성에서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돌을 갖다가 왜군들이 타고 올라올 때 던져가지고 어땠습니까? 못 올라오게 했던 대첩이 행주 대첩이었던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라는 행주산성이 있고 B라는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이제 행주치마에다 돌을 가져다가 이제 던질 건데,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성벽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성위고 여기가 성바닥이에요. 그리고 돌 한 개당 왜적 한 명을 잡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주산성에 돌이 몇 개가 있냐면 지금 10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B라는 행주산성도 100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성 위쪽에 이제 사람들이 행주치마를 준비해서 돌을 준비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이제 성 바닥부터는 이제 왜군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때 왜적이 공교롭게도 100명이 딱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적이 막 상을 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행주산성에서 뭘 합니까? 돌을 던지겠죠. 자, 돌을 다 던졌습니다. 자, 돌 한 개당 왜적 한 명을 잡을 수 있으니까 A라는 행주산성에서는 왜적을 몇 명 잡았을까요? 100명을 잡았겠죠. 자, B라는 행주산성은 몇 명을 잡았을까요? 여기도 100명을 잡았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적을 다 무찔렀어요. 이제 휴전 상태입니다. 자, 근데 A라는 행주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돌을 수거해 가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100개의 돌을 다 수거해서 성 위쪽에다 다시 쌓아 놓습니다.
자, 근데 B라는 행주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야, 설마 또 쳐들어오겠어. 그냥 이렇게 한번 쳐들어오고 헛되게 당했으면 다시는 안 쳐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절반 정도만 갖고 와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B라는 행주산성에서는 바닥에 몇 개가 남은 겁니까? 50개가 남은 거고 성 위쪽에 5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 거고 A라는 행주산성은 다 주워왔기 때문에 다시 10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외적이 또 쳐들어왔어요. 100명이. 자, A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개의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100개의 돌을 던져서 100명을 잡을 수 있는 반면에 B라는 행주산성에서는 50개의 돌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몇 명을 잡을 수 있습니까? 50명밖에 잡을 수가 없다. 아, 돌을 빠르게 주워왔던 친구들은 그 다음 외적이 쳐들어올 때 던질 수 있는 돌의 양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외적을 갖다가 RF 펄스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을 갖다가 종축 자기화로 본 겁니다. 종축 자기화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종축 자기화가 돌이었고 외적이 RF 펄스였고 그 다음에 돌 한 개당 외적 한 명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직교 좌표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요 Y축 방향이 성벽에 위치한 종축자기와의 양인 거고 요 바닥이 뭡니까? 성 바닥, 그러니까 요 X축이 바로 성 바닥으로 이제 우리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위쪽에 A라는 행주산성, B라는 행주산성 모두에서 성 위쪽으로 이렇게 종축자기와가 100개씩 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1차 외적이 요 외적이 아래 펄스가 딱 때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돌을 던졌다는 거는 뭐냐면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다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돌이 다 바닥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행주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다 수거해 갔었죠. B라는 행주산성은 50개만 수거해 갔죠. 이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RF 펄스를 끊었어요. 즉 외적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봤더니 A라는 행주산성은 돌을 100개를 가져간 거고 B는 50개만 올렸다는 소리는 A라는 행주산성은 요 횡축자기화가 종축자기화로 다 올라왔다는 소리인 거고 요 B라는 행주산성은 어땠습니까? 요 있는 바닥에도 50개가 남아있고 위쪽 종축자기화라도 50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축자기화량이 얘는 많은 거고 얘는 적은 거죠. 대신 얘는 횡축자기화는 전혀 없는 거고 얘는 횡축자기화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호에 관여하는 친구들은 종축자화입니까? 횡축자화입니까? 종축자기화죠. 여기서 90도 펄스를 맞고 내려간 스핀들이 신호를 내는 거죠. 여기서 아래 펄스를 맞고 내려간 스핀들이 신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축자기화의 양이 많아야지. 즉 던질 수 있는 돌을 빨리 회수를 해놔야지 다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던질 수 있는 돌의 양이 많다. 즉 횡축자기화로부터 종축으로의 회복이 빠를수록 다음 RF 펄스를 맞았을 때 던질 수 있는 종축자기화 양이 많기 때문에 신호가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펫은 어떻습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거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거죠. 뭐보다? 물보다. 그러니까 얘는 100개 돌을 쏘을 때 얘는 50개 주워왔던 거죠. 물이 50개면 펫이 100개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 RF 펄스를 맞으면 던질 수 있는 종축자기화의 양이 많았다. 즉 RF 펄스의 공명에 의해서 풀립돼서 넘어갈 수 있는 횡축자기화로 넘어갈 수 있는 종축자화의 양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직교 좌표계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저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 자, 우리가 MRI는 뭐라고 했냐면 전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사용했다고 했죠. 솔레노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느 원통에 다음과 같은 전류를 흘려서 뭡니까?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솔레노이드라고 했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된다고 했냐면 여기서는 바깥쪽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 뒤쪽은 내려가는 전류니까 이렇게 이쪽에서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대입해 보면 이쪽은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바깥에 있는 자기장은 대부분 캔슬레이션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원통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 흘리면 요 안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MRI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앙펠의 오른손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향하는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 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죠. 이거는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설명이 됐었죠. 어떻습니까? 요 나사를 갖다가 감아쥔다고 한다면, 감아쥐면 어떻습니까? 감아쥐는 방향이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진행하는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라고 했고, 감아쥐는 방향이 전류라고 한다면 진행하는 방향이 자기장이라고 했죠. 자, 그때 어떻습니까? 나사의 머리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보일 것이고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점 형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나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할 때는 전자기학에서 이렇게 B처럼 표시를 하고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A처럼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이건 지금 MRI 통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제가 나사로 대입을 해보면 요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좀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딱 단면을 잘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요 나사를 머리 쪽에서 잘랐으니까 얘는 뭐라고 보일 거냐면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처럼 보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장이 다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 MRI의 원통을 자르면 어떻게 보일까요? 통 안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방향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MRI 통 안에서의 자기장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기호로. 이쪽으로 좀 자석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단면을 자르면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자, 요게 이제 단면입니다. 아까 MRI의 원통을 잘라낸 단면인 거죠. 자, 이때 저는 이렇게 도선을 위치를 시킬 겁니다. 자, 도선을 위치를 시켜요. 자, 도선을 안으로 쭉 밀어 넣었더니 면적이 증가하는데 어떠한 면적이 증가했냐면 다음과 같은 자속을 포함한 면적, 즉 MRI 통 안에서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한 거죠. 얘를 뒤로 잡아 뺐더니 면적이 감소했는데 어떠한 면적이 감소했냐면 자속을 포함한 면적이 감소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앙펠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자, 이때 자기장은 가만히 있었죠. 지금 MRI 통의 자기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도선의 면적이 변했죠. 아, 이 면적에 따라서 뭔가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수식을 봤냐면 요 파이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자, 아마 여기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기력선들을 묶어놓은 걸 자속이라고 했고 이렇게 자속의 임의의 단면적을 설정했더니 그 단면적 안에서 자속이 얼마만큼 촘촘하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자속 밀도였죠. 이게 자기장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장의 세기는 그 면적 안에서 자속이 얼마만큼 많이 지나가는가. S2는 자속이 하나 지나가지만 S1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나가죠. 그럼 자속 밀도가 이거 높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죠. 즉,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이 많이 지나가면은 센 거고, 면적이 작을수록 센 거죠. 아, 면적이 반비례하고 자속이 비례하는구나. 얘를 반대로 곱했더니 어떠한 수식이 나온 겁니까? 요 수식이 나온 거죠. 아,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느냐면 면적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팻이 있습니다. 여기 워터가 있어요. 자, 아래 펄스를 맞았습니다. 그럼 횡축자기화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래 펄스를 끊으면 아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팻은 빠르게 올라온다고 했죠. 빠르게 올라와서 종축자기화의 회복폭이 빠른 겁니다. 하지만 워터는 올라오다 만 거죠. 행주산성으로 예를 들면 얘는 돌을 다 주워온 거지만 얘는 주워오다 마른 거죠. 자, 팻이 이렇게 다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팻의 스핀들이 다 올라왔다는 소린 거죠. 얘는 스핀들이 올라오다 만 거죠.
그런데 우리의 스핀은 하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 자속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아래 펄스를 때리면 내려가서 신호를 낼 수 있는 자석의 수가 많은 거고, 워터 같은 경우는 자석의 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팻이 신호가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속, 우리가 면적이 넓어지면, 어떠한 면적이 넓어지면 자속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 즉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자속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얘는 자속이 몇 개 안 들어있으니까 자기력선이 적게 나오는 거죠. 어떤 것처럼? 바로 여기서처럼. 즉 이렇게 많이 포함하면은 뭡니까?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적게 포함하면은 자기력선이 적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우리가 자속 밀도의 단위로 알아봤습니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행주상선처럼 종축자기와의 회복이 빠르면 다음 아레퍼스를 맞았을 때 횡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종축자기와행이 만나서 이렇게 자속의 양이 많아서 신호가 밝게 형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은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팻이, 즉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은 물질이 왜 밝게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죠. 여기 V는 마이너스 n이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MRI에서 왜 신호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저 수식과 그 다음에 MRI, 저 수식을 토대로 MRI에서 왜 신호가 발생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